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렬 번호하고 IMEI 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폴더폰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삼성폰, LG폰, 그리고 폴더폰, LG 폴더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렬 번호하고 IMEI 번호는 정말 중요한 번호예요. 어떤 면에서냐? 일렬 번호는 번호 이동을 할 때 마지막 네 자리를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지만 쉽게 번호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네 자리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본인이 결제하고 있는 카드 번호 혹은 계좌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또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일렬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는 거를 뭐 대리점이나 아니면 위탁 판매점에서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일렬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 IMEI 번호는 우리가 흔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값,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분실을 했을 때 이제 그걸로 분실 등록을 해서 기계 락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중고로 핸드폰을 살 때도 IMEI 번호로 분실된 폰인지 조회를 하고, 아니면 선택 약정이 가능한 폰인지도 조회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유의 값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나중에 뭐 지금 당장에 필요가 없더라도 이제 번호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중고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기기를 분실했을 때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값이고요. 중간에 가면서 또 와이파이 맥 주소도 한번 어떤 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시간이 된다면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은 대다수 이제 효도폰이라 불리는 그 삼성의 단말기이기도 한데, 삼성폰은 뭐 물론 LG나 삼성이나 그 UI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래그십하고 보호평하고 좀 다르긴 해도 큰 이제 설정 쪽에 보는 부분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먼저 쉽게 보면 설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맨 밑쪽에 휴대전화 정보가 있고요. 뭐 이쪽에서 볼 수도 있어요. 상태 쪽에서도 IMEI나 여기 보면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맥 주소, 이건 나중에 확장기변, 그러니까 전산기변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뭐 확장기변, 전산기변은 용어의 차이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진행을 할 때 이 요즘에는 와이파이 맥 주소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단말기를 들고 와서 이제 이걸로 할 겁니다라고 보여줄 거면은 그쪽에서 알아서 조회를 해주지만, 그게 아니고 분실한 후에 유심기변만 돼 있는 상태에서 확정기변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 와이파이 맥 주소도 본인이 어딘가 기재해 놔야지만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단말기로 확인 못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고 중요한 이제 값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쪽에서 IMEI 주소를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일렬 번호를 볼 수 있는 쪽은 사실은 IMEI도 그쪽에 같이 다 나오는데, 쪽에서 보면 규제 정보라는 게 있어요. 이 규제 정보 보면 내 단말기가 어떤 거고, 뭐 제조사 상호명, 제조 국가, 밑에 보면 제조 연월, 일렬 번호, IMEI 하고 시리얼 하고 AS 문의까지 여기에 모든 정보가 있어요. 사실 단말기를 쓰실 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분실한 후에 겪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아주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기기락을 그 사람이 못 쓰게 아니면 좀 박스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박스에도 스티커에 다 붙어 있잖아요, 정보값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계락을 걸려고 갔더니 유심기변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기변을 하려고 하면은 와이파이 맥 주소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진행 못했죠. 물론 통신사마다 조금 달라요. 저는 그때 유플러스 쪽에서 이제 유심기변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와이파이 맥값을 꼭 필요한 경우였어요. 다행히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다른 통신사에서 기기락을 걸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애초에 이렇게 뭔가의 정보값들이 있는 것들을 캡처를 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삼성폰은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에지폰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에지폰의 스마트폰 먼저 볼게요. 그러면요. 에지폰도 똑같이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줘요. 설정 메뉴에서 맨 밑으로 가세요. 휴대폰 정보 있죠. 밑에서 세 번째. 거의 휴대폰 정보들은 상단에 있지 않고 밑에 있어요. 보시고
휴대폰 이름, 네트워크, 상태 이렇게 있죠. 먼저 상태부터 여기 IMEI 값부터 볼게요. IMEI 값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일렬 번호를 보는 부분에서는 하드웨어 정보 쪽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모델 번호, 하드웨어 버전, 고유 번호. 이게 고유 번호가 일렬 번호예요. 그다음에 이 거의 4자리 뒤에가 필요하다고 하죠. 했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가동 시간은 뭐 제가 핸드폰을 지금 켜서 뭐 충전했던 거 포함해서 아직 껐다 켰다 전원을 온 오프한 그런 가동 시간을 표현하는 거고요. 시리얼 번호는 이제 오히려 이건 LG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중요할 수 있다 분실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와이파이 맥 주소. 그러니까 이건 바뀌는 값이 아닙니다. 이 단말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지정돼서 나온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LG 폰의 유저라면 IMEI 값 아까 있는 캡처하고 여기 있는 캡처하고 같이 캡처를 해서 어딘가 클라우드에 넣어놓겠죠. 그게 이제 좋다라고, 좋을 것 같다라고 팁을 드린 거고요. 뭐 이런 거더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런 거 안 하고 분실 안 하고 잘 쓰시다가 핸드폰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혹시 모르는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인 거니까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삼성과 LG에서 나온 폰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걸 설명드렸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메뉴 안 가도 내가 쉽게 볼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박스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폰들은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꼭 굳이 여기 스티커를 띄어서 어디 관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 그냥 박스 자체는 의미가 없어 라고 해서 안에 구성품들을 잘 가지고 계신 다음에 박스는 그냥 분리수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뒤에 스티커 여기에도 IMEI 번호하고 일렬 번호들은 다 같이 있어요. 아까 보여줬던 LG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스티커 정보들은 다 있어요. 이 스티커는 제가 알코올 수압으로 핸드폰을 잘 닦아요. 지금 알코올 수압을 여기 자리에는 안 갖고 왔는데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최소 거의 하루에 한 번이지만 저녁에 침대에 가기 전에 핸드폰 또 만지잖아요. 목욕하고 나서는 핸드폰을 같이 알코올 수압을 이렇게 닦아요.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도 닦습니다. 닦을 때 여기는 사실 피해요. 제가 G5 사용할 때 열심히 여기 다 닦았어요. 나중에 한 일주일 조금 지나간 후에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가 쓱 하고 지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여기만 제외하고 열심히 닦았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폰들은 이 뒤에 이제 있는 거를, 어떤 폰에서 제가 G6였나 해서는 단말기에서는 아예 요거를 드러내서 박스에 이렇게 옆에 붙여놨었는데, 그러니까 또 나중에 다시 부착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이쁘게 안 붙길래 그냥 붙여놓는데, 닦을 때는 여기 피해서 닦죠. 그래서 닦아주시면 관리되고, 또 방수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부득이하게 뭐 바닷가에서 바닷물은 피해 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뭐 묻었을 때 여기 이제 스피커 쪽이나 뒤에 충전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이쪽 충전 쪽은 맞고, 충전 포트 쪽은 맞고, 물로 한번 그냥 쓱 닦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안 보이고 그래도 뭔가는 빨리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묻으면은 뭐 아이들 묻히게 할 경우에는 묻혔을 때는 쓱 닦긴 하는데, 권장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닦을 때 뒤에 이렇게 이 부분이 젖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폰들은 뒤에 이 본인이 관리할 때 뜨지만 않았다면 이걸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원을 껐다가 킬 때도 볼륨 버튼하고 같이 전원을 눌러주면은 처음에 IMEI 번호하고 이런 고유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에즈 포드폰 한번 볼게요. 하나는 스마트폰이에요. 와인 스마트폰, 이거는 그냥 Y120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순수한 그냥 폰이었어요. 스마트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뉴 쪽에 가서 설정을 눌러주던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똑같이 위에서도 여기 설정이 있어요. 마크가. 설정 마크는 뭐 어디 가나 공통이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쪽에 가서 보면 휴대폰 정보, 휴대폰 이름이 나오죠. 와인 스마트 3G 폰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상태값을 보면 휴대폰 번호 외에도 IMEI 고유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IMEI는 됐고요. 그 다음에 111번호를 보는 부분에서는 하드웨어 정보,
그래서 고유번호, 와이파이 맥 주소기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단말 기명은 뭐 LGT 480K. 자, K 설명해드린 적이 유심기반 때 있는데 K는 KT 향의 알뜰폰 포함해서 나온 단말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KT M모바일 쪽에서 나온 폰이에요. 이제 그쪽에서 나온 폰을 보여드린 거고, 지금 그리고 뒤에가 S가 붙으면은 SK 쪽, SK 향의 알뜰폰 포함해서 그 폰이고, 뒤에 만약에 L이 붙으면 U 플러스 쪽이죠. 뭐 U 플러스가 예전 LG텔레콤 쪽이었다 보니까 L로 이제 하는데, U 플러스 쪽에서 나오는 단말기 혹은 U 플러스 향의 뭐 U 플러스 알뜰폰, 유모비라고도 예전에 불렸던 유모비나 아니면 그 외에도 이제 제휴되어 있는 알뜰폰사 쪽에 단말기가 이제 U가 붙죠. L이 붙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포드폰도 뭐 또 이건 스마트폰 개념이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죠. 아까 보여드렸던 V40하고. 그리고 이게 그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이 아닌 그런 이제 핸드폰인데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메뉴에서 보셔야 돼요. 메뉴에서 네, 볼게요. 메뉴 설정 휴대폰 정보 7번. 네, 휴대폰 번호는 뭐 아니고요. 하드웨어 정보 여기서 하나하나씩 볼 수 있어요. 모델 넘버, 하드웨어 버전, 가동 시간, 와이파이 맥을 보고 싶으면 와이파이 맥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기능이 없으니까. 구입번호 나오죠. 이게 일렬 번호고요. 시리얼은 네, 시리얼 번호까지 나오고, IMEI 봐야 되잖아요. IMEI는 한번 찾아볼게요. 폰에서는 지금 바로 보이진 않네요. 네, 상태값 쪽에 있었네요. 휴대폰 번호 바로 밑에 상태 쪽에 IMEI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IMEI SB도 여기서 같이 표현하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포도폰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효도폰으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쓰는 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 된다. 혹은 폴더폰도 배터리를 제거를 하면 뒤에 정보값이 있죠. 우리 예전에 뭐 모토로라 레이저나 이런 것 때문에 언제 뭐 설정 들어가서 봤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다. 그 당시에 사용하던 방법 그대로 활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뒤에 다 정보값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앞에 제가 남겼던 영상들을 보면서 나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는데 이미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런 이제 부분이 안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단말기가 요즘에 배터리가 다 내장형이기 때문에 뒤에 있잖아요. 근데 뜯어지는 경우 혹은 지워지는 경우, 뜯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설정 메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 포토폰이나 이렇게 배터리 교체형은 사실 굳이 이 안에 있는 거를 힘들게 뜯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느낌으로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걸 그냥 활용해 주셔도 돼요. 이 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Y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뒤에 정보값들은 똑같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셔서 일렬 번호와 IMEI 번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동영상 내용 보시면서 뭔가 좀 더 쉽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그런 공유하는 그런 또 부분으로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